반갑습니다. 구미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은 영화 속 건축 이야기. 영화를 보다 보면 건축물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그 건물에 대해서 영화도 재밌지만 건물에 대한 뒷이야기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영화는 Good Will Hunting. 제가 이거 언제 봤더라? 꽤 오래된 영화예요. 근데 2주 전인가요? 일요일 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 TV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뭐 끝까지 봤는데 결국은 내용도 다 알지만 참 재밌는 영화입니다. 그 둘이 각본을 썼죠. 각본상. 그래서 벤 애플릭, 맷 데이먼이 친구죠. 친구로서 이 데뷔를 하죠. 영화를 자기가 각본을 쓰고 자기가 이제 영화의 주인공으로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은 천재죠. 천재인데 고아죠. 천재 이제 막 수학이죠. 수학을 푸는 이제 천재인데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분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성인으로서 성장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죠. 내용이 영화인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 내용보다는 이 친구의 둘과의 우정이 더 이제 기억이 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 살면서 같이 자라면서 뭐 이제 어른이 되는 성장이 되면서 이제 떠나는 친구들도 있고 계속 남아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생각이 그런 이제 우정의 영화죠. 그래서 이 보시면 이제 집들이 나옵니다. 보시면 땅콩집이죠. 땅콩집. 두플렉스 홈입니다. 두플렉스 홈. 그래서 데칼코마니 똑같은 집이 두 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있는 집들이 계속 모여 있는 거죠. 모여 있는 집들이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앞에 도로는 좀 깨끗해요. 이렇게 해서 좀 뭔가 있어 보이는 동네인데 뒤에 가보면 이 집의 뒷면입니다. 뒤에 가보면 막 이런 거죠. 철망에 막 주차장에 막 쓰레기 쌓여 있고 막 버려져 있는 거죠. 되게 우울하죠. 그 재밌는 게 이제 이 주택이 도심에 공급했던 어포더블 하우징이라고 알맞은 가격에 저렴한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포더블 하우징. 그러니까 1980년대 도심지에 개발을 이제 하죠. 개발을 하는데 도심부에 상업용 빌딩도 하지만 중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어포더블 하우징을 단독주택으로 공급해요. 단독주택으로 저렴한 집을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두플렉스 홈이죠. 하나, 둘, 셋, 넷 계속 붙어 있죠. 계속 붙어 있으면 로우, 로우 하우스, 열이라는 거죠. 로우 하우스라는 주택단지 어포더블 하우징이라고 하죠. 이 어떻게 보면 땅콩집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집을 반복해서 짓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파트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단독주택으로 서민들한테 집을 공급하자. 그런 거를 어포더블 하우징이라고 그러는데 이 집들이 계속 나와요. 이 동네 마을의 사람들은 다 이 동네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못 사는 사람들의 대명사처럼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어포더블 하우징인데 올해 2011년도 프리츠커 상이 발표됐어요. 프리츠커 상. 건축계 노벨 평화상인데 프랑스 커플이 됐습니다. 이분이시죠? 이 두 부부가 당선이 되는데 어포더블 하우징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제 저렴하게 국가에 이제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거에 연구를 많이 해서 그 분야에서 노력한 그 부분은 인정받아서 이제 프리츠커 상을 탔죠. 프리츠커 상을 탔는데 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있는 오래된 집을 갖다가 효율적인 집으로 리모델링하는 도심 재생 뭐 이런 것도 관심이 많으신 건축가 두 분이 올해도 상을 탔는데 어포더블 하우징을 프리츠커 상이 계속 이런 방식의 점수를 높게 쳐줍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집이 아니라 사회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건축물을 하냐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제가 옛날에 소개했던 건축가가 또 있죠. 어포더블 하우징의 전문가 칠레 건축가. 2016년도 프리츠커상 수상자죠. 알라베라라고 이분 칠레 분이시죠. 칠레 분이신데
이거 전문가죠. 이거 반쪽 집 하우스. 그래서 이제 집을 짓고 집을 짓는데 집을 이런 집을 이제 도심지에 저렴한 집을 공급을 하자. 근데 반만 지어서 공급합니다. 반은 네가 살면서 완성하는. 반만 지어서 공급하고 네가 살면서 집을 완성하는. 획기적이죠. 획기적. 이거를 인정받아서 프리츠크상 노벨 평화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어포더블 하우징이 계속 나와. 영화의 중간중간에 계속 어포더블 하우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메인 길은 이제 깎은 길인데 항상 서비스 라인이 길에 있어요. 그래서 뭐 쓰레기차나 자동차 주차장이 다 뒤로 들어갑니다. 영화 그 미국 영화 보시면 많이 나오죠. 갑자기 좋은 길 나오다가 바로 뒷 블럭은 쓰레기도 막 쌓였고 그 도시 인프라를 공급하는 그 쓰레기차 무슨 그런 용도의 이제 도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포더블 하우징에서 도시 계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정 얘기가 나오는데 둘이 싸우죠. 싸웁니다. 갑자기 그 하버드 대학에 인정받아서 교수님들하고 뭐 공부하다가 갑자기 이제 자기의 갈 길이 아니다. 다 때려치죠. 다 때려치는데 때려치고 이제 공사판에서 둘이서 이제 같이 일을 하죠. 일을 하면서 맥주를 마시면서 이 친구가 얘기하죠. 친구한테 이제 윌이 얘기합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너라는 같이 이렇게 살면서 아이도 낳고 야구장 같이 가고 재밌지 않냐 했더니 친구가 욕하죠. 20년 후에도 우리 집에 와서 비디오나 때리고 있으면 죽여버리겠다 그러죠. 떠나라. 너는 재능이 있다. 떠나라. 우리는 재능이 없어서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너는 재능이 있지 않냐. 떠나라. 네가 말없이 떠나는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매일 이제 맨날 이러고 놀거든요. 이렇게 놀죠. 친구들 불러서 우리 어렸을 때도 많이 그랬잖아. 친구야 놀자 집에 가서 이제 부르죠. 집에 가서 불렀는데 이제 친구가 없는 거죠. 떠났습니다. 떠나서 이제 즐거워 이제 웃는 거죠. 혼자 드디어 친구가 떠났구나. 그래서 아주 감동적인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영화였어요. 그래서 또 이제 뒤로 들어가죠. 이상하게 뒤로 들어가요. 뒤로 들어가면 이제 철조망에 되게 집이 다 막 너무 가난한 동네 서민 동네처럼 나오는데 예? 이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 공급이. 근데 이거 미국 영화에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서민들이 사는 동네는 다 이 어포더블 하우징 나옵니다. 이런 집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민을 위한 그 주택, 임대주택 같은 경우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도심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국 영화에 이제 일반적인 집의 이제 형태로서 많이 나옵니다. 아파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집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 영화 속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계속 고민하죠. 이 얘기를 하고 요 공간 원래 2층에 방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 원룸처럼 살죠. 요게 특이하죠. 이렇게 오각형이라는 팔각형인가 육각형인가 창문이 3개 있는 이 공간에서 벽난로가 있죠. 벽난로가 있고 이 공간에서 원룸처럼 생활을 합니다. 2층에 방이 있는데 보시면 요 창이죠. 요 창이잖아요. 요 창. 이런 집들이 계속 나와요. 전면에 도로에서 창이 이렇게 튀어나온 공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더 많이 볼 수 있고 사방으로 창이 나고 햇볕이 들어오는 아주 그래서 중요한 디자인상에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붙어 있고 내부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영화를 보실 때 내용만 보지 마시고 집의 형태, 어포더블 하우징이 뭔지 왜 이게 서민의 대표적인 미국 영화를 보면 서민의 대표적인 집으로 나오는지를 감안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화 속 건축 이야기 굿윌 헌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